자, 안녕하세요. 지타자 안규수입니다. 자, 오늘은 슐림 로봇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아마 이날 영상을 찍었을 텐데, 그동안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왜 못 올랐을까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이 못 오르냐. 나도 로봇인데, 그걸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올라야 될 타이밍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에 샀던 분들이든 최근에 샀던 분이든 수익 구간에 분명히 있었죠. 근데 좋다,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로봇으로 움직였다라고 해서 수익이 났다가 지금 손실권으로 바뀌신 분들은 어떻게 됐다? 왜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쵸?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들은 2배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 이걸 바로 우리는 산업 사이클의 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예를 들면 기업은 변한 게 없지만 하나의 산업 사이클이 바뀌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자, 종목 이야기나 하세요 라고 하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슈림 로봇은 어떤 기업이냐면 199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로봇 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었죠. 1세대입니다. 자, 1세대 로봇 기업입니다. 다만 그 영광을 지금 시장에서는 먼저 들어왔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지금은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형 로봇, 그쵸? 자동 물류와 로봇, 이게 바로 시장의 핵심인데 얘네들이 하는 건 뭐예요?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 단순 작업이죠. 로봇이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나사 돌리고, 자, 그리고 서비스 로봇이 뭐다? 그냥 안녕하세요. 너무 간단한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로봇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거지. 근데 과거의 주가가 그렇게 올랐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2022년 5월 30일 이때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던 1년이 되는 시기였는데 600원에 있던 주가를 5,000원까지 끌어들였던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에서 임원을 했던 사람이 사내이사로 들어오면서 삼성이 인수할 수 있다. 자, 왜 그랬을까? 이때에 대한 가격을 따진다고 하면 이때 당시엔 적은 기업이 아니에요. 나름 7천억까지 형성이 됐었다. 그러면 중견기업 정도의 시총을 마련했고 인수할 수 있어. 그럴듯했습니다. 다만 현재도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1조를 못 간 기업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시가총액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 오를 이유를 알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슈림 로봇이 못 오르는 이유 1번,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이 아니라는 점이고, 2번, 대주주 지분이 약간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서방파 김태촌의 양아들이 이 종목의 지분을 특수관계인으로 실질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의도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했죠. 자산운용사에서.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은 딱 하나입니다. 어땠을까? 지분 구조 때문에 일정 부분 노이즈가 있어서 단발성으로만 끊어내자라는 거였어요. 왜? 자산운용사에 IR 하러 오세요라고 하면 안 옵니다. 지분 구조 때문에. 자, 이제 알았죠? 왜 못 오는지 알았죠? 그럼 오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알면 되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상장을 하는데 공모자금을 통해서 돈을 얻는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합니까? ARM. 어려운 말 하지 말자고요. 자동적인 라이더. 자율주행이죠. 자, 시장에서 자율주행 로봇8을 만드는 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완전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협동 로봇. 인간과, 그죠? 자, 70%는 로봇이 하되 30%에 대한 부분만 제어해서 하는 협동 로봇. 자, 이게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인데,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데 기업을 인수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도 현재 로봇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쉽죠? 자, 그러면 안 좋은 건 말했고 로봇이 갈 때 여러분들도 로봇 가는구나.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는데, 다 가지 않냐? 이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자라고 했던 분, 과거에라도, 자, 이렇게 2배 올랐죠,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 나도 요 종목 3,000원대 손실권에 가지고 있어. 기타 등등. 최근에 여기 물렸던 분들도 추가 매수를 할까, 팔까 고민했죠? 근데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못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로봇 관련주들 갈 때, 조정받을 때 무시하고 특정 일자에만 거래를 하세요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자, 보도록 하시죠. 말이 좀 꼬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 어떻게 해달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파이팅! 파이팅!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올해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파이팅은 넘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 빠지지 마십시오. 왜? 앞으로 해법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까지의 실수 요소는 딱 하나죠. 로봇 산업까지는 봤는데 종목에 대해서 틀렸다는 거. 거기까지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제 채널인데, 자, 봅시다.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을 찍어드리면서, 자, 이런 것도 대동이라는 기업도 찍어드렸고, 단, 조정이 나올 수 있어 라는 타겟으로 적어드린 거예요.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휴림 로봇 급등할 이유, 그리고 같은 로봇인데 몰랐던 이유, 오를 이유 들어보실래예? 라고 했죠. 자, 안 그래도 이 이제 사투리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자꾸 이렇게 보내시는 분 있어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 봅시다. 이때 주가가 얼마입니까? 급등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1980원. 여러분들은 이 가격 다시 오기를 원하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휴림 로봇 이게 첫 번째 오늘 주제를 좀 간단히 할게요. 자, 봅시다. 왜 못 올랐는지. 자, 이때 똑같은 말 하죠. 그래서 로봇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이날의 주가가 그립죠. 1980원.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변동성을 5번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는지 아세요? 평가 금액은 3,000원대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를 3,000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는 어떤 이벤트를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 뭡니까?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받아들이고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면 되죠. 로봇 오를 때 오랐냐? 아니다. 로봇 빠질 땐 같이 빠진다. 아, 그렇구나. 뭔가 이 종목은 달리 움직이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변동성 일자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분명히 AMR, 자, 자율주행 기업을 인수할 거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가 자율주행이 아니고요. 지분이 자, 비상장 기업 한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서방파이 김태촌 양아들이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지. 시장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사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자, 악재였던 지분 구조가 비상장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 자, 아무리 찾아도 양아들의 지분을 보유하진 않아요. 어떻게? 얘가 지금 파트너스로 있는 거기에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타고 들어가서 제가 그래도 여의도 펀드 매니저를 했었기 때문에 저 연구원들이 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내부적인 이슈까지 알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상장에 대한 부분을 투자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사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올 때는 분명히 제가 급등을 줄 거라고 봤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건 뭐죠? 로봇이 오른다고 따라 오르는 거에 취하지 마세요. 왜? 여기에 취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로봇을 바라보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상상에 빠지니까 항상 마이너스 10% 빠져서 보합까지 올라오는 거 정상 궤도 10% 수익입니다. 10% 올라가는 게 20% 올라. 이것도 10% 수익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깔끔한 수익이라 생각하는 건 이것만 보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떠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적어도 4번의 거래를 크게 그쵸? 변동성 구간에 30%짜리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 평가 금액이라는 거죠. 평가 금액은 3,000원대 위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지. 단 수량은 늘려가지 마라. 그죠? 자, 말씀드릴게요. 30%의 현금을 대형주든 중형주든 일정 부분 현금화 시키고 반드시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하나 있는데 자 볼게요.
자, 휴림로봇에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 자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로 문자 주시면 보내드릴 거고, 자, 휴림로봇 자율주행 비상장주 기사가 나올 일정을 정리해놨죠. 자, 그 날짜에 맞춰서 일단 단발적으로 30%를 가지고 큰 수익을 한번 내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기사. 자, 기사로 오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스트라는 게 어떤 게 된 게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가 그 비상장 기업에 러브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사로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인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들락날락 할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뭐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주가는 분명히 요동칠 거다. 여러분들은 그 당일은요, 최고점에서 팔아야 됩니다. 전날 샀다가, 그리고 낙폭을 줄 때 다시 한 번에 리바운딩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50% 이상의 수익을 낼 겁니다. 그럼 반드시 주식 수는 원래 보유한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나머진 현금을 들고 계십시오. 그리고 특정일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부분이 다가서면, 일자가 나가서면요, 반드시 또 변동성, 기사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도 또 단발성으로 거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의 삼성에 대한 부분 아니죠. 결국은 아니죠. 왜? 삼성이 얘를 인수한 게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버렸죠. 그리고 최근에 대동이라고 하는 회사를, 그쵸? 펀드를 이용해서 5% 지분을 인수해버렸죠. 농기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농기계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은 항상 시장에서 나오는 어떠한 풍문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이때 사서 문제입니다. 자, 소문에 사서, 그 다음에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가격을 위로 보낼 수 있다.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끄셔야 됩니다. 단 중요한 건 실제로 제가 여기서도 뭐라고 했죠? 이틀 전에 이 고가에 대한 부분은 로봇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왜? 로봇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테마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비상장 업체에 투자한 김태촌의 양아들, 자, 그 부분이 기사로 언급이 될 거다. 자, 지분 구조를 안 좋게 봐서 시장의 여유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안 좋게 보지만, 그게 바로 일정 부분의 호재로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도 가끔씩은 어떻게? 예, 이쁜 짓을 하죠. 자, 그걸 한번 기다리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3,000원까지에 대한 평가 금액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분명히 경기라라 했을 때는 우기고, 해라라고 했을 땐 안 합니다. 자, 실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수죠. 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과, 자, 바쁘신 분들은 010-6227-8706으로 휴림, 그 다음에 샵 해서 보내주세요.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뭐, 여기에 그 양아들에 대한 지분 구조, 뭐, 이런 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비상장 두산 로보틱스가 자율주행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김태촌의 양아들이 지금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놓은 게 있다. 그 지분 구조를 엮으면서 기사가 나갈 건데, 하나는 지분 구조에 대한 악재 때문에도 못 올랐던 부분을, 이게 바로 거꾸로 미운 오리 새끼가 기분 좋은 짓을 한번 해서 주가가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 편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호호 나는 수익을 낸 상태야 라고 했던 분도 오늘은 마이너스권으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 말씀드릴게요. 2번 잘 피해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정상적인 거래랑 하자. 그리고 리바운드 거래 3번 더 있으니까요.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거래에 대한 3번만 더 하게 되면 3,000원 이상의 평가 금액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위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약손실 또는 다른 시장을 추종하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 좋은 소리보다 따끔한 소리를 안 하냐? 여러분들은 로봇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전망은 잘했다 이겁니다. 다만 시장을 받고 산업의 AI 로봇 산업까지 맞췄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있던 주가만 계산을 했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못했고, 앞으로 도래될, 왜 제가 짧은 거래만 하고 있어요? 전환사채 750원의 전환사채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전환이 될 시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된다? 예, 이런 단발성 투자, 급등과 다시 원위치, 이런 부분들만 존재할 뿐이다. 그쵸?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어요. 다만 그
항상 이런 말 하죠. 아, 나쁜 말 하면 좀 싫어할 건데. 할까요? 자, 빠지는 주가도 항상 되돌림을 준다. 왜? 그들은 분명히 어쩔 수 없는 물량이 도래하면서 주식으로 전환하겠지만 그 이슈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죠. 전환사채를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 겁니다. 시장에 대한 경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채에 대한 부분. 그러나 어떤 부분이 생긴다? 그런 업종의 이런 부분들을 2번, 3번 똑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전환사채를 설령 30% 못 먹는다고 한다 한들 어떻게 된다? 주식으로 승부를 내버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걔네들 머리 위에서 누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그 다음부터 제가 텔레그램 방에 링크까지 보내드릴 텐데 여기는 종목을 다루지 않아요. 시장과 업종,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AI 반도체, 과거엔 2차전지, 초전도체, 그죠? 3박자의 흐름이 나왔잖아. 다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자, 시장을 보고 제로 파울이 2%인데 뭐 금리를 올릴 수 있어. 인플레이션 심해질까봐 그런 말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자, 실업률이 또 높아졌다. 돈을 풀어놓은 거를 다시 환수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이걸 뭐라고 한다? 박스에서 이루어질 건데 엔비디아 실적이 아주 좋았고 구글 알파벳 아주 좋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유튜브에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은 거 올렸죠. 이거구나. 판이죠. 산업판.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된다? 시장의 업종 내에서 로봇이면 어떤 로봇인가? 산업용인가? 서비스업인가? 그 다음에 지능형인가? 그러니까 협동 로봇인가? 그쵸? 인공지능 로봇인가? 이런 부분들, 의료용 로봇인가? 의료용 로봇도 있잖아요. 자, 어차피 파는 AI인데 그 중에서 다시 솔팅하는 작업에 틀렸다 이겁니다. 최근에 거래하신 분은. 그거를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교육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저희 연구소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이제 후배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정확한 분석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의견이다. 에코프로를 50만원이 고점이라고 한다 한들, 시장의 리튬과 이런 철광석에 대한 부분을 선호하게 되면, 150만원까지도 볼 수 있다. 시장이 순응해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위까지 보고 나서 산업에서 틀렸다고 한다면 이 과정은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최근 거래하신 분도. 자, 그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자,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막 이런 게 있어요. 시가, 클릴룸, 그 다음 뭐 있죠? 파운드리, 그 다음 팹리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어느 업종을 선택해서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데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 단순 작업의 로봇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분명히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 교육, 그 시장에 보는 눈 이런 분들을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요. 부자협회가 하나라도 더 얻어먹고요. 모르는 거는 묻고 자기만의 색깔을 입히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시장이라는 거를 지금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래도 2번에 최근 거래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의 퍼즐, 이 연습만 끝내게 되면 결국은 말합니다. 4배, 5배의 수익은 누구나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설날 연휴가 얼마 안 남았죠? 12월 24일,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5천만원,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특정 종목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가 수급이 빈 공간을 어떻게? 반도체가 메꿨고, 반도체가 빈 공간을 어떻게 메꿨죠? 최근에 초전도체가 와서 한 6배 올렸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AI 인공지능 로봇. 이게 바로 2~3배 금방 났죠. 근데 이 종목은 안 올랐죠. 그래서 제가 경계하라.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항상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아래에서 위를 보지 말고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시장과 산업과 종목, 업종을 알 수 있어서 실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죠. 다만 이 종목은
여기까지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꾸짖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발전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선별 작업에 대한 훈련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1000억을 운용하면서 스타 펀드 매니저를 20년 동안 10년 이상은 제가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과정의 마지막 달러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천억, 3천억씩 수익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긍정의 기운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결국은 뭐다?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 시장과 업종과 그리고 세분화하는 작업 이것만 통하더라도 연말까지 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휴림이라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보내드릴 텐데 이 텔레그램방 링크는요. 이 자료 보내드리고 지인분이 있으면 좀 대신 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텔레라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이유는 AI가 보냅니다. 사실 제가 이거 다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통신사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는 무료고 통신사도 지금 AI가 스팸 문자를 걸르는데요. 발신 이력이 없는 사람한테 링크 주소까지 같이 보내게 되면 AI가 스팸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은. 자, 여러분들은 휴림 샵이라고 보내주시고 지인분 좀 편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한테 텔레라고 해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걸 받아서 이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결론은 뭐다? 잘하셨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에 세부 과정에서 지난 과정에 이런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안 했다는 거. 왜? 삼성 인수설로 움직였는데 삼성전자가 인수한 건 대려 대동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다는 거. 그리고 로봇을 잘 골라내긴 했지만 그 안내서 세분화된 섹터 로봇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분류가 좀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뭐 지분 구조죠. 뭐 김태촌 씨 양아들에 대한 지분 구조. 알 수가 없죠,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자, 전에도 제가 바로 이틀 전에 찍었던 이 영상 때문에 피해가실 분은 피해갔을 거고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도 있을 겁니다. 알죠? 자, 해보자고요. 어려운 과정은 없다. 다만 실수를 인정하고 이거는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은 50% 정도는 선수급에 올라온 상태다. 칭찬 한번 해드릴게요. 그 비상장 기업 문제가 됐던 지분 구조의 양아들이 이 비상장 기업을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이걸 엮었고 그리고 기사로 나올 겁니다. 어떤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 그러면 급등이 나올 텐데 주가는 항상 중요한 게 뭐다? 3,000원이라고 한다 한들 2,000원까지 빠져서 3,000원까지 오르는 건 리바운딩일 뿐이다. 정확한 시점에 일정에 들어가는 게 바로 플레이어, 선수가 되는 거다. 아시죠? 자, 화이팅 하시고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한번 인생은 못 바꾸겠지만 여러분들 뭐 주식 때문에 가정평화가 망가뜨리는 그런 거는 제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주식 투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감사합니다.